예,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과 민원과장님의 부재 중인 관계로 민원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책팀장 오성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은 6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는 신규 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2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대화형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 지원입니다. AI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 고도화와 민원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AI 대화형 무인 민원 발급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화형 재증명 발급 지원, 발급 문의사항 처리, 다국어 지원 등이 있으며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용 편의와 처리 시간의 단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조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 접수 시스템의 다양화와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민원 처리 향상을 위하여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민원 담당자 지정, 민원 답변 초안 작성, 민원 처리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며 전자민원의 관리 체계 확립과 업무 경감, 민원 처리 속도 및 정확도를 추구하여 국민 만족도 및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서부터 72쪽입니다. 생활 밀접 맞춤형 민원 서비스 지속 추진을 위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입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시행에 따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시 부담되는 발급 비용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전화로 사전에 예약한 민원을 처리하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열린 소통실에서 변호사 7명이 순환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조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인허가 상담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민원 맞춤 상담실에서 운영하며 상담은 건축사 17명, 측량협회 12명의 재능 기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입니다. 농업 경영을 위한 농막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경우 도면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신고부서에서 도면을 작성해주는 사업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전 약식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검토받는 제도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4쪽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통합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현재 2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입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5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및 민원 친전상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 기한 대비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18명을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정하는 민원 친전상은 연 2회 10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조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및 회의 선진 행정 체험 연수입니다. 민원 공무원 힐링 캠프는 7월 중 4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행정 체험 연수를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조 민원 담당 직원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원인에 의한 폭언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 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은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 행위, 농지 전용, 산지 개발, 건축 신고 및 허가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와 더불어 허가 후 목적의 사용이나 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 사업 미행에 따른 주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대장 정비입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와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를 위한 농지 대장 정비를 추진하여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및 공공건축 공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실내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연기미면 보건지수 외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와 사업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조 공공건축공사입니다. 현재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과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시 중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종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조언입니다.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실시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담당자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69쪽에 보시면 대화형 무인 반격기, 이게 이제 최초 개발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뭐 인터넷 뉴스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현재 대화형 무인 민원 발격기가 보급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게 이제 언어가 한 5개 이상 이제 언어 지원이 되잖아요. 예. 어디를 그 지원? 저희가 일단 그 외국어 UI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당시에 네네. 있던 그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거기에다 이제 또 하나는 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필리핀어. 예, 요거를 저희가 그 무인민원 발급기에 작년에 외국어 UI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저희가 사업을 상반기에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라서 조금 약간 미정인 부분은 있습니다. 뭐 영어를 쓸 일은 없나 보죠? 아, 영어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5개 언어라면은 우리 이제 홍천에 이제 다국인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신다는 그런 전제하에 네. 그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무인 반격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에 122종이 발급되고 있는데 네. 외국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등록증. 그다음에 네. 이제 국민 건강이 있다고 하시면은 국민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그 혹시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네. 가족관계 등록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럼 여기 이제 그러면 19개?
예, 저희가 지금 19개가 설치 대상 예정입니다. 19개. 네. 그러면 이제 홍천 관내에 홍천 군인가 아니면 또 홍천군 면단이 전체입니다. 있으시겠죠? 예, 면회도 있습니다. 면단에도 해서 네.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그 외국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띄어야 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외국인- 증명서를 띄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그거를 제가 접수를 안 해봐서 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띌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만드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또 많이 사용해야 돼서 그걸 여쭙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70쪽 민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스피드 아이민 홍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저희가 그 개발하게 된 이유는 저희 각종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신문고, 세월, 군세계 바란다, 환경신문고 이런 쪽이 많이 있긴 한데 저희는 그 중에서 국민신문고하고 그 세월에 들어오는 전자수기 민원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군세계 바란다를 한 곳의 통합 시스템으로 접수를 모아서 그러니까 기존의 접수는 그대로 되고 있고요. 네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담당자한테 배부하고 담당자들이 답변을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산 콜센터? 네, 저희가 그 서울에서 진행하는? 그거 약간 제가 다산 콜센터는 봐본 적이 아직 없어서요. 하여튼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은 이제 뭔가에 민원에 부닥치게 되면 딱 막혀요. 저도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과에서 내가 민원을 이제 질의를 해야 될지 질문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당장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을 이게 AI가 이제 많이 이제 발달되고 했으니 내가 만약 토지 업무를 봤을 때는 뭐 농협과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간에서 해줄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도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더 확대해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이 민원통합관리 시스템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틀리게 일단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네네네. 시행을 하는 거고 이제 의원님 네, 말씀하신 그렇죠. 것도 맞아요. 한번 다른 게 있는지 음. 향후 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네. 사실상 민원은 접수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행정복지타운이든지 군청으로 가면 되는데 그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게 최초에 그거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79쪽이고요. 79쪽에 거기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부터 산지 개발 사후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상 이게 민원 업무가 워낙 힘든 업무인 건 저도 알아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산지 전용 허가가 만약에 그 복구 명령이 내리거나 뭐 이렇게 될 때에 시행을 이제 그 토지 소유주가 사업주가 만약에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거나 주민이 갔을 경우에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 복구 예치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치비를? 예, 그래서 복구 예치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만 괜찮으시다면은 저희 산지개발팀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은 답변 드려도 되겠지요, 의장님.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산지개발팀장 네, 박성구입니다. 예. 저희 말씀드린 제가 이제 큰일은 민원 받은 맞는데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뭐 예. 거기까지만 갔을 거라 생각이 돼요. 내면 문제일 것 같고요. 네네. 예전에 뭐 자기 본인이 봤을 때 산지에 무허가일 것 같은데 산지 개발을 막 하더라. 토사가 흘러내는데 그 부분을 본인은 그 민원실에다가 이제 그 고발을 했는데 그게 연상복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조치가 자기한테 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몇 달째 지금 저한테 온 분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예. 크게 네. 허가지와 허가지가 아닌 경우로 좀 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허가지에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산지 개발을 하신 경우에는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산지 개발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네. 무허가 같은 경우 산림과의 산림보호팀에서 네,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민원과 산지 개발팀에서 관리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인허가 완료 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인허가 보증 보험을 네, 보통 네, 네. 많이 끊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원인이 관리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네네, 경우에는 방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복구 증권을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를 해서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대집행이라 하면 그러면 예. 원상 복귀를 시킨다 할 수 있.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경비라든지 이런 게 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비용이 그럴 수 있죠. 소요되다 보니까 네, 네. 그 단계까지 가면 또 민원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또 있고요. 네, 그때 음. 가서 하여튼 좀 오래된 그 민원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러신 분이 계셔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복구를 만약에 끝까지 안 한다. 예.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에서가 직접 복구를 합니까? 예. 저희 인허가 관련된 곳이라면 저희가 뭐 증권을 청구하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든 뭐 아니면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분한테 청구를 하든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산림과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지금 미복구 이제 허가지 같은 경우에는 미복구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고발은 하지는 않지만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산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고발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고발을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복구를 만약에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은 하지 않고 저희가 허가를 낼 때 요만큼만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을 더 했는데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 거는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하고 네, 허가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 산지가 뭐 홍천은 산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제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차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까지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보시면 그 농지 실태 조사 농지대장 정비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저도 현장을 좀 몇 번 나왔다 오고도 했는데 그 곤충 사육사 버섯 재배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제 태양광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네. 거기에 대한 아마도 그런 인허가 때문에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자 나오셨나요? 담당 팀장님은 계십니다. 네, 잠깐 들어가 드세요. 네. 네. 농지관리팀장 차도훈입니다. 예, 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곤충 사육사 버섯 재배사들이 사실상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보면 현장을 좀 많이 나가 보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만약에 이런 부분에 지금 농사가 실질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으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작년도 2025년도에 농지용 시체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읍면에서 실시하는데요. 11월, 12월에 조사를 했는데 버섯 재배사하고 곤충 사육사 등에서 60여 개소 정도가 네. 있는데 그걸 작년도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읍면에서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다 취합은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정상적 목적대로 그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안 하게 되면 처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안 하게 되면. 근데 예. 돌아보셨다랬나요? 그 읍면에 일단 읍면별로 그 자료를 내려줬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스태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농업 경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나가서 또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잘 되고 있는 걸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예. 네, 대부분들이 저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게 과연 버섯 재배살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을 정도의 좀 실태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실무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들어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이제 그 경작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보다 사실상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발생이 더 쉽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그런 걸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에너지 자립 마을도 저도 관심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든 저튼 그 우량농지잖아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서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서는 걸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지역 주민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반대를 안 하는데 큰 업자들이 와서 그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편법으로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버섯 재배사라든지 네, 분중사육사 원래 그 목적대로 네, 그 사용할 수도 좀 확인하고 또 신규로 나갈 때도 네. 좀 더 검토를 엄격하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허가 많이 들어오죠? 예, 당연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아직까지 그렇겠죠. 이제 올해는 며칠 안 예. 됐으니까.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온지 혹시 아세요? 그 네. 작년도 대략적이만 하면 돼요. 조사는 60여 건 정도를 90여 건? 60건. 60건? 66건 정도 되는데 이게 네. 작년만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3년 정도 내에 들어온 건수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긴 있는데 참 잘 어느 게 맞을래는지 뭐 담당자이시니까 한번 좀 힘드시더라도 잘 관리를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영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 82페이지 보면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이 공공건축 이 대상은 군수 방침을 받은 20억 이상의 건축공사로 제한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담당 그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원과 공공건축팀장 김재호입니다. 답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군수님 지시에서 공공건축팀을 이제 공공건축만 할 수 있는 그걸 새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조직상으로 그게 이제 되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제 공공건축팀에다가 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각 소속 우리 직원 1인당 한 개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 이상 그 군수의 방침을 받은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공건축팀을 신설할 당시에는 군에서 짓는 모든 건축에 대해서 공공건축이 뭐 기획부터 설계, 공사, 관계, 관리 감독까지 다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무원 수가 너무 협소하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군수 방침을 받은 20억 이상의 건축공사만 공공건축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거는 좀 이제 틀린데요. 저희가 이제 최초의 공공건축팀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공사와 1억 이상이라든가 그거에서 이제 우리 그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공사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공공건축팀이 만들어지고 2년 후에 지금 이제 작년 말에 군수님께서 자꾸 이제 저희가 공공건축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자꾸 하자가 나고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건축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공건축팀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려는데 그 인원이 안 돼가지고 만들어지질 못하고 지금 저희 그 기존 공공건축팀에다가 샘플링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20억 이상 공사에 한 건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근래에 들어서 관급 홍천군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대부분이 부실공사예요.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공건축팀을 신설한 지 벌써 한 4년째 됐나요? 지금? 3년 됐나요? 올해가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4년째잖아요.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부실공사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공공건축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하자가 사업마다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팀이 상당히 역할이 클 텐데 이런 것을 왜 굳이 특정 그 금액을 제한을 두어서 군수 방침이라는 거 그럼 어떤 방침을 받은 사업들을 공공건축팀에 두는 것인지도 좀 의아하고, 그다음 20억 이상의 건축 공사에 대해서만 공공건축팀이 모두 관리 감독을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좀 한번 공공건축팀을 확대를 해서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건축팀이 기획부터 설계, 공사, 관리, 감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부실공사, 하자공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 이 전문성도 좀 키우고, 그 누가 관리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업체,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 이런 업체들이 좀 더 철저하게 공사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공건축팀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재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편을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건축팀에서 일반 20억 이하도 공사 감독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건축팀이라면은 건축을 하다 보면은 건축뿐만이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뭐 각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 저희들은 이제 공공건축팀에는 건축 직렬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 따라 공공건축팀을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뭐 각 그 시설에 뭐 전기랑 통신이랑 전문 직종률이 있어가지고 한 최소한 2개 이상의 팀이 돼야지만 저 홍천군의 공사를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그것도 다는 못하고 예.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건축팀을 그냥 팀만 구성을 했지 내실 있는 인력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농지관리팀장 차동훈입니다. 예, 그 우리가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박 겉핥기로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도 표고목이 있으면 그냥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또 이조차도 이제 어떤 곳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울타리 내에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뭐 주거 침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불법 침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는 그 시설물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좀 더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농지만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년 차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실제 농지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고 조치를 내리나요, 일단? 처음에는 처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 유예를 하죠? 예. 처분 유예를 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 다음 해 조사했을 때 안 하게 되면 그다음에 처분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안 하게 되면 그다음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죠.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기간이라면 어떤 걸 그 말씀하시는지. 처분 유예하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 처분 유예하고 그 다음 해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경작 안 한 게 확인되면 그 다음 해 부과를 합니다. 그 신규 농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농지 용도에 맞게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2년, 3년 차에 가서 처분 유예를 하죠. 4년 차에 가면 그래도 농지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4년 차에 가서 부과할 수밖에 없네요. 예, 절차대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용 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은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을 해요? 진흥 지역일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0% 부과가 있고 예. 진흥 지역 밖은 공시지가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 평가한 금액 예. 중에 높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제가 올해 이제 1월 1일 날 업무를 맡아가지고 제가 예. 과거 부과한 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처분 명령 부과했는데 내리죠. 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압류 예, 처분 명령 내립니까? 처분은 그 전에 내리죠. 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처분 명령을 내려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걸로 소멸 해소가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 처분을 안 하고 계속 버티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유예를 하고 처분 명령 내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뭐 경매로 뭐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죠. 압류를 하죠. 이 일련의 과정이 한 5년 걸리겠네요. 압류까지 가려면. 예, 뭐 그 전에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만약 정말로 뭐 본인이 어떤 사정 오다가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압류까지 해야 됩니다. 빠르면 5년이겠네요. 신규 취득 농지를 5년 이내로 제한을 한 이유는 있나요? 이게 농지법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지용 최초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예, 농지용 시대조사 지침을 매년 농식품부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농식품부에서요. 네.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온 것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제가 그까지 파악을. 요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몇 년치를 그러니까 23년부터 해서 25년까지 네. 과연 우리가 실태조사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예. 그로 인해서 예, 이행강제금 부과에 된 내역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내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취득 후 임차를 주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간단하게 짧은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성재 팀장님 왜 그 대화형 무인 발급기 개발을 최초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설치까지 돼요 그러면 올해? 올해 설치가 목표. 설치가 예. 목표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단계가? 지금은 네. 전년도에 계약된 걸 가지고 현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다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최초라면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제가 검색해 봤을 때도 없었어요? 대화형 무인 발급기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상표 등록이나 특허 출원 같은 것도 혹시 해놓으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네네.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하게 됐 네, 겁니다. 그래도 공동 개발자로 뭐 이렇게 같이 그 주식 공동 개발이라기보다는 약간 시범 사업에 가까워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그럼 편해지겠네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르신들께서는 아마도 터치식으로 했을 때는 네. 조금 이제 화면에 워낙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어만 간략하게 잘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명령어 이렇게 네. 입력하실 때. 예. 그다음에 그 통합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이제 저희도 가끔 가서 이제 무인 발급기 이제 운영을 해 보면 지문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그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그 본인 신분 확인을 하는 거에 가장 네. 정확한 방법이 지문이라서 네, 지문 등록을 하고 있는데 네. 한때는 뭐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오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 얘기 나오는데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말 그대로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분실하셨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신분증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뭐 우리 카드처럼 이렇게 신분증을 이렇게 그 스캔처럼 이렇게 뭐 아니면 우리 QR 코드처럼 편리하게 쓰도록 그 화면에 우리 신분증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그거는 저희 그림 지자체에서는 좀 어렵고 주민등록법이라든가 관련 법이 본인이 발급해야 된다는 조건에 그게 좀 포함이 되어 본인 확인 때문에 참 예, 예. 그렇겠구나 그게. 네. 그게 이제 특히 뭐 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문이 잘 안 나타나서 몇 번씩 하다가 다시 그 창구의 직원들한테 그 네. 부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봐서 그런 좀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뭐 농지 관리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이용 실태도 그렇고 이용 실태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건축 공사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우리가 계획하는 만큼 시공업체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는 어떻게 이거 해결하죠? 저희가 일단 네. 그 설계 단계부터는 이제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네, 공사 감독관을 다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 뭐 소방, 책임은 어디까지 돼요? 저요.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감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산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이 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은 게 또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감리비를 많이 올려서 뭐 감리를 맡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사후에 책임 소재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하자 발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설계 건축 단계에서부터 네. 시공사와 감리업체랑 네. 저희 담당 공무원이 좀 자주 협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발생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서석 같은 경우 보니까 이미 그 하자 보수를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던데
그 공사 이제 한지 뭐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런 그 공사 저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또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그거를 수리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상당히 심해요, 그게. 예. 지금 이제 근래에 준공된 것 제가 이제 서서권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영화관이 그렇죠. 영화관도 지금 하자 때문에 그렇고 그건 애초 설계부터 우리 공무원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도로보다 건물이 낮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 건물 내부로 또 물이 스며들어서 또 인테리어가 많이 망가지고 또 뭐 비가 새거나 물이 새는 이런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공사 중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자 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런 게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건물이든 간에 그 건물을 사용할 때 그 건물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요. 서석 수영장 벽에 붙인 타일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본드로 일반 우리 가정용 욕실처럼 본드로 다 발랐더라고 떨어진 데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고 거기에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해서 습기가 이게 들어가면서 테두리 부분은 다 벌어지고 있어요. 다 전체 그 내부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저게 이제 그 상당히 그 나중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또 그 공사기간 중에 또 이용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거를 무겁게 좀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기능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특히 서석 목욕탕 같은 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망치 이렇게 뚝뚝뚝 두드려보면 다 떠 있어요. 다 이게 벽 전체가. 한 번에 이 문만큼 이게 그래도 그 쉬는 시간에 떨어져서 사람이 안 다쳤는데 통째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제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지금 근래 몇 년 새 거의 100% 하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물이, 공공건축물들이. 최고 그 하자 발생 안 되는 데가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실장님?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은 꼼꼼하게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왜 어르신들이 그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까이 또 이 옆에서 계속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 그때그때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그래도 경로당이 하자 발생이 좀 적고 나머지 공공 건물들은 다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 하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기획을 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특히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 건물들 문제예요, 문제. 예.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짧게 저도 지금 저 동료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허가 문제가 기본적으로 뭐 영화관, 수영장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심지어는 허가가 나지 않을 지역에 허가를 내주셔서 그 본연의 사업 목적에 전혀 다른 그 사업 전체를 망쳐버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홍천군에서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그냥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 발생,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 다룰 수밖에 없죠. 그 사업 목적은 공직자 그 부서에서 허가 잘못하는 관계로 그 사업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보상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군에 직접적인 예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한 공직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과오다, 우리 지자체의 큰 과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민이, 우리 군민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어떤 처벌도 어떤 대가도 혹독하게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단순한 실수로 또 이렇게 묻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돌출될 거예요. 언젠가는 돌출될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 공직자가 스스로 모든 업무 숙지가 돼야 돼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상식인데 기본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인허가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민원과 우리 허가 부서에서 또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 가정에 우리 팀장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안론이 안 계심으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관리팀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